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여정, 바로 마음 건강 챌린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30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신체 건강은 챙기지만 마음의 건강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아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음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챌린지는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건강 챌린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챌린지는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습관 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신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30일일까요? 이 30일 챌린지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에 따라 스스로 재구성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30일 동안 꾸준히 반복하면 뇌의 신경 경로가 변화하게 되고 그 행동은 점점 더 자동적이고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비포장도로가 점차 포장도로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행동들이 뇌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이러한 뇌의 변화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운동이나 명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습관을 우리 삶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약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필리파 렐리 PHILLIPPA 렐리와 그녀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는데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리지만 30일은 그 습관의 초기 형성 단계를 강력하게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보여줍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은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습관을 굳히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놀랍도록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처음 며칠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30일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일 마음 건강 챌린지에서 어떤 습관들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효과적인 예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단 5분만 투자하여 그날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기록해보세요.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짜증 등 어떤 감정이라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감정 명료화 이모셔널 클래러티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기 통제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불면증, 우울감, 짜증,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음속을 정리하는 것과 같아서 불필요한 생각들로 인해 복잡했던 마음이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에 집중하여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명상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생각의 꼬리를 끊고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보의 메이비오와 같은 명상 앱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이더드 메디테이션 가이드 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명상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명상은 마음의 평온을 선물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거나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한 잔, 친구의 미소,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등 일상의 작고 소중한 감사함들을 찾아보세요.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고 행복감을 크게 높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낙관적이고 행복하며 신체적인 증상도 덜 호소한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현대인에게 디지털 기기는 필수품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 수면 방해, 집중력 저하, 그리고 소셜미디어로 인한 비교 심리와 불안감 등이 그 예시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식적으로 제한해보세요.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거나 식사 시간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식이죠. 주말에는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날로그적인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우리가 실제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잠시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휴식과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걷기, 조깅, 요가, 필라테스,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등 어떤 운동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 일상생활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헬스장에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친한 친구에게 조언하듯이 자신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고 실수하더라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어. 오늘도 수고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며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자동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연습은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활동 도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등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악기 배우기, 새로운 언어 공부, 그림 그리기, 요리 배우기, 뜨개질, 글쓰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루틴에 갇힌 삶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을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타인에게 친절 베풀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친절을 베푸는 것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의 행복감까지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웃에게 먼저 미소 짓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기 등 작은 친절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경험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공동체와의 연결감을 강화하여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30일 챌린지를 위한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들을 선택하거나 자신만의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챌린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공적인 30일 챌린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설계 원칙들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챌린지의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또는 불안감을 해소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마음 챙김, 명상하기 또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적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SMART 원칙 스퍼시픽, 메저러블, 어치버블, 렐러번트, 타임-바운드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동기부여도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규칙 설정입니다. 챌린지 기간 동안 매일 어떤 활동을 얼마나 수행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는 예외를 둘 것인지 등 명확한 지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감정 일기 쓰기 또는 평일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규칙이 명확하면 혼란을 줄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빠서 명상을 못하면 대신 5분 숨쉬기 운동이라도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진행 상황 기록입니다. 챌린지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기, 스마트폰 앱, 간단한 스프레드시트 또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매일의 실천을 기록하고 자신의 진전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매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끄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될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은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보상입니다.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큰 보상보다는 챌린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작은 보상들을 설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 성공 시 좋아하는 커피 마시기, 2주일 성공 시 보고 싶었던 영화 보기, 30일 완주 시 평소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 사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강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상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칭찬이자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루틴 설계가 중요합니다. 30일 챌린지가 끝난 후에도 형성된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챌린지 동안 경험했던 긍정적인 변화들을 잊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마음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명상 시간을 조금씩 늘리거나 주말에는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을 추가하는 식이죠. 챌린지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영구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말이죠. 이는 단순히 30일 동안의 노력이 아니라 평생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마음 건강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마음 건강 챌린지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명상 앱 마보의 메이비오에서는 체계적인 명상 훈련을 위한 다양한 명상 챌린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건강 관련 앱에서 비슷한 챌린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거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큰 위로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더욱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0일 마음 건강 챌린지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긍정적인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이는 여러분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용기를 가지세요. 감사합니다.